남은 거에 대한 풀이를 풀기를 한 다음에 오늘 관계사를 끝낼 거기 때문에 쏘리지만 조금만 수업을 연장 수업을 하는 거 약간 양해 부탁드려요. 뭐 우리 늦게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어쨌든 내가 미안한 거라서. 페이지는 46페이지 맞죠? 지난 시간에 유사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유사관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좀 힘을 줘서 하는 부분인데 이걸 이해하면 뭔가 독해에도 도움이 될 거야. 1번 갑니다. 1번에 as, 2번에 as, 3번에 as, 4번에 than, 5번에 but, 6번에 as. 이런 5번 같은 문장은 배우지 않으면 이거 벗을 누가 집어넣겠어요? 이거 어떤 또라이가 이거 생각해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되는 7번에 when, 8번에 where, 9번에 why, 10번은 경우의 수가 3가지인데요. 안 쓰거나 안 쓰는 건 좀 웃기긴 한데 that을 쓰거나 아니면 in which를 쓰시면 되겠어요. 자, 페이지 왼쪽만 먼저 끊고 들어갈게요. 왼쪽에서 오답 있나요? 오, 잘했고요. 마지막 거 10번 윤솔이 뭐라고 했어요? 셋 중에서? that. 그때의 that은 뭔 that이에요? 관계? 부사 that이에요. 그 다음에 정한이 뭐 했을까요? in which 했어요. 오케이. how를 쪼개면 in which가 되는 거죠. 오케이. 각자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쪽에서 약간 문제가 14번에 문제가 될 게 있는데 11번에 이게 방법은 2가지입니다. 11번에 어디가 있냐? in을 빼거나 where를 which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에 which를 where로 바꾸거나 아니면 in which 또는 at which가 되겠어요. 13번에 for which를 쓰거나 아니면 why로 바꿔버려요. 14번에는 where를 which로 바꿔야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of를 빼면 안 돼요. 15번에 than을 when으로 바꿔요. 16번에 when을 where로 바꿔요. 그 다음에 17번 as, 18번 than, 19번에 where가 되겠어요. 아래 17, 18, 19를 틀리지는 않았을 거고 위에 좀 나와의 다름이 있나요? 자, 15번. 자, 15번은 네가 맞을 수 있어요. 혹시 내가 하나만 불렀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다음 주에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그녀에게 책을 줄 거예요. 혹시 여기다가 and 썼나요? 그럼 맞다 그러세요. 그냥 이런 거 잘해주면 좋아.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야. 내가 어떤 답을 골랐든 이해하면 되는 거야. 문장이 2개죠. 그러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항상 이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네가 모의고사에서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야. 애들이 이런 거 잘 못해. 왜냐면 앞문장 해석하니까 말이 돼. 뒷문장 해석하니까 말이 돼. 그러면 맞다 그래. 아니 문장이 2개인데 연결어가 있어야지. 근데 and가 없다면 이거 2개를 합쳐버리면 and 돼. 접속사와 부사잖아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부사 시간이니까 뭘로 가요? when. 이게 바로 컴마 when. 계속요법일 때가 바로 이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윤솔이 맞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14번을 좀 여기 페이지에서 좀 강조를 하는데 14번 다 맞았어요? 이걸 갖다가 where를 뭐로 갖다가요? which로 바꿨어요? 다 이렇게 했나요? 자, 봐봐요. 다 맞았어. 잘했어. 근데 선생님 그러면 아까 이 which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위에서 어떤 거였냐면 몇 번이더라? 이거 있잖아 이거. 얘를 갖다가 which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하는 방법도 있었죠? in을 빼는 방법도 있었죠. 둘 다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14번에서는 그게 안 통해. 왜 그러냐면 이걸 봅니다. 여기가 농장인가요? 어떤 농장? 그들이 얘기했던. 근데 of니까 그들이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farm, 농장에 대해서. 아, 걔네들이 이 농장에 대해서 얘기했나 봐. 아, 거기 농장 되게 좋아. 싸. 뭔지 하룻밤 자기가 좋아. 그랬던 농장인가요? 그가 된 거지. 근데 만약에 of를 없었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뭐가 되냐면 농장은 농장인데 그들이 얘기했던 농장에서 얘기한 거죠. 장소가 되는 거죠. of, which와 of는 대화의 소재예요. 농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거야. 근데 where를 쓰거나 which, in which를 쓰게 되면 농장에서 대화를 한 거기 때문에 대화의 장소가 되버리죠. 알겠어요? 요런 것 때문에 운 좋게 which 바꾼 게 아니라 of를 빼면 안 된다는 거 갖다가 좀 알아두세요. 그렇죠? of를 빼면 장소이기 때문에 아 여기가 바로 그들이 여기서 대화를 나눴던 여기 와가지고 얘기를 했던 그 농장인가요? 가 되는 거죠. 차이점 알아두세요. 그렇지? 이런 거 알면 되게 좋아요. 네, 이런 것들이 남들 틀리는 문제, 남들 틀린 문제 내가 맞으면 좋잖아요. 물론 남들이 맞는 문제를 틀리는 게 더 타격이 크긴 하지만 오케이 됐죠? 그럼 다른 오답 없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20번에 이제 해석이 여기 나오네요. 20번에 where, 1번에 when, 2번에 in which, 3번에 where, 4번에 why, 5번에 where, 6번에 where가 되겠어요. 근데 오른쪽도 똑같으니까 좀 더 부릅니다. 7번에 that, 8번에 where, 9번에 when, 10번에 where, 31번에 that. 자, 좌우에 오답이 있을까요? 23번 먼저 보고 해석을 갖다가 준비해서 하나씩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23번 사회는 사회인데 어떤 사회냐 이거 왜 틀렸을까? 사람들이 미에 열광하는 사회예요. 그러한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피부라든가 신체의 조건이 어떤 지위의 상징이다 가 되는 거죠. 그런 사회 있잖아요. 어떤 이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중에 점점 더 현대 사회가 되면서 내면과 외면 중에서 뭐가 더 중요시 되어지는 것 같아요. 현대 사회. 외면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는 막 속으로 도를 닦고 막 책 읽어서 막 지식, 뭐 예의, 범절, 몸가짐, 마음가짐 이런 건데 요즘에는 겉모습이 짱 아니야. 뭐 어떤 옷을 입느냐, 막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 인스타그램 이런 프로필 사진 이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열광하다. crazy for 열광하다.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이니까 설마 when을 썼을까? 야, 어떻게 사회가 시간적 개념이에요? 이 사회는 공간적 개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난 이거 같다고 생각하고 완전한 문장을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갔으면 그냥 더 쉬운 문제인 거죠. 사회는 우리가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사회라는 공간에서. 오케이? 이런 거 그냥 실수하면 안 돼. 훨씬 시간보다는 공간 개념이 훨씬 넓습니다. 어디든 공간이다. 시간보다 공간이 더 많아요. 공간, 장소. 자, 그러면 이제 오답은 없을까요? 다른 건 없고요. 그러면 해석을 20번을 윤소리가 먼저 할까? 당신의 소지품을 대중교통에서 펼치는 것 또한 잘 알려진 트릭이다. 그렇지. 소지품을 펼쳐, 뿌려놓은 이런 것들이 대중교통에서 잘 알려진 그런 수법, 기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중교통이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승객이 옆 좌석이 꽉 찼다는 그렇죠. 인상을 주고 내 옆자리가 차지되어져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대중교통이 되겠어요. 그러면 인상은 인상인데 내 옆자리에 사람이 있어, 차지되어졌어 라는 게 바로 인상이죠. 된 뭐예요? 동격이 되겠어요. 그렇죠? 약간 딴 거 막 관계부사 나와가지고 약간 오늘 같은 날은 또 혼란스럽긴 하지만 동격 가슴을 생각하시고요. 뭐 이런 거 뭔지 알죠? 그러니까 지하철 탔는데 버스 탔는데 텅텅 비었어. 그러면 보통 가방 옆에 놓죠.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으면 좀 기분 나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버스도 그렇지만 지하철 같은 거 탔는데 쫙 비었는데 갑자기 옆에 딱 붙어 앉으면 좀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약간 좀 짜증나고 약간 좀 그렇지? 뭐 굳이 왜? 사람 많으면 당연히 낑겨갖고 앉아야겠지만 그 다음에 27번을 정원이가 이 중요한 질문을 공부하고 있어. 과학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많이 배워. 그치 잘했어요. 니글씨 못하면 그냥 빨리빨리 이거라 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들은 발견했다. 두 명의 사람이 사랑에 빠진다는 한 이유. 이유 중에 하나를 발견했다. 여러 이유 중에 원어니까 사람이 두 명이 사랑에 빠지는 이유들 중에 하나를 발견했다. 가 되는 거죠. 자, 답들은 둘 다 맞았으니까 이때 된 뭐예요? 이유는 이유인데 두 명의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이유예요? 이때 뭐예요? 관계부사 Y를 대신하는 관계부사 대신하겠어요. 관계부사도 염두에 두시면 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문법을 딱 두 개만 내가 해드리면 관계사가 끝나요. 자, 일단 조명 좀 바꾸고 얘들아, 우리가 참 지금까지 뭐 아주 많다고 할 수 없어. 그래도 필기에 좀 힘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좀 훑어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한번 쫙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처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하고요.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 역할. 제발 그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야. 두 문장을 연결하면서 뭔가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 자, 표 기억하시고
관계대명사의 종류와 관계부사의 종류의 표 각각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격 패턴 배웠어요. 주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늘 강조하지만 수일치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목관대에서는 타동사의 목적어인 경우도 있지만 전치사의 목적어의 경우에는 이놈의 새끼가 앞으로 건너가는 문제. 그 다음에 소관대가 오히려 낯설고 까다로운데 해석을 꼭 해보시는 게 뒤에 있는 명사가 누구 거다? 선행사 거다. 그리고 그 책의 표지 예문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그 문어치적인 예문.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것까지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계속요법을 배웠는데요. 계속요법은 컴마가 찍혀있으면 잠시만요. 목이 좀 갈갈해갖고 컴마가 찍혀있으면 됐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유치한 거고요. 해석하는 순서를 이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게 독해에서 제일 중요해요. 계속요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는 거. 그 다음에 what 배웠죠. what이라는 건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선행사가 없고 명사절이면서 뭐뭐 하는 것. what은 어느 누구로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뭐야 이거밖에 안 했어? 잠깐만요. 그리고 대명사냐 관계대명사냐. 이건 또 어떤 구별이지? 문장은 두 개일 거예요. 두 문장에서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다라면 우리는 대명사를 쓸까요? 관계대명사를 쓸까요? 대명사를 써야죠. 근데 문장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어? 그럴 때가 바로 관계대명사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유사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친구, 대는 비교급과 as는 as, such as, the same as라든가 앞문장 전체 또는 일부인 까다로운 부분도 있었고요. 더의 경우에는 고민하지 말고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결점 없는 사람은 없다. 죽지 않는 생명체는 없다. 솔직히 나도 본 예문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게 그거밖에 없다면 여러분도 더 이상은 볼 이유가 없으니까,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 정도의 구조에서의 이런 거를 좀 알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뭐 할 거냐면 약간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종류 4가지를 배웠고 관계부사의 종류 4가지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who를 쓰고 어떨 때는 which를 쓰고 어떨 때는 whose를 쓰고 어떨 때는 of which the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where를 쓰고 when을 쓰고. 근데 솔직히 까놓고 해서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면 솔직히 쉬워.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야. 관계부사라는 걸 알면 아까 네가 틀리긴 했지만 장소면 where, 시간이면 when, 이유면 why. 여기가 오히려 쉬워 이제. 그럼 뭐냐?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관계대명사를 쓸 것이냐? 관계부사를. 여기가 더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이미 아는 상태에서 사람, 사물 구별하는 거랑 장소, 시간 구별하는 건 쉬운데 처음부터 이게 관계대명사 쪽인지 부사 쪽인지를 아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부터 했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우니까 뒤에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이 뭐다? 필기할 거 있어요, 종이? 그래요. 이왕이면 새 공간에다가 하는 게 좋으니까 내가 이미 종이를 갖다 놓는데 아닌가? 이면진가? 잠깐만요. 새 종이를. 오늘 필기가 딱 한 바닥 이게 될 거야. 한 페이지가 될 거라서 뭐 넘진 않는 거죠. 그래서 딱 그 정도 마무리하면 이제 관계사 필기는 끝나요. 자, 이제 오늘 할 얘기는 뭐다? 문장의 완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장의 완전성을 왜 배울까요? 이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를 쓸지 관계부사를 쓸지 그거부터 결정하고 들어가야 돼. 그게 되면 그 다음은 오히려 쉬워. 관계대명사라면 사람, 사물, who, which 아니면 뭘 있으면 됐어. 관계부사라면 그냥 장소, 시간, 이유, 방법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결국 문장의 완전성이라는 거는 관계 이용이면 제목 부분이기 때문에 풀네임을 쓸게요. 관계대명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관계부사를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완전 불완전을 파악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근데 솔직히 들어보면 그거 알고 있었는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정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경우 아주 땡큐예요. 첫 번째 경우는 앞에 선행사가 나오고요. 명사겠죠. 그 다음에 뒤에 빈칸이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동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이고 감사 하고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쉬운 부분이죠.
뒤에가 동사가 나오고 있다는 건 뒷문장이 완전하다는 거야, 불완전하다는 거야? 불완전하다고요? 뭐가 없는지도 알죠? 뭐가 없어요? 접속사가 없다고요? 목적어가 없다고요?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주어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대명사일 뿐만 아니라 뭐까지 알아요? 격까지 알아요. 뭐 쓰면 돼요? 주관대. 주관대는 눈에 잘 보여. 그래서 주관대가 쉽잖아. 물론 수일치를 꼼꼼하게 따져야겠지만 이런 문제는 그냥 우리에게 주는 문제야. 물론 이렇게 해놓고 도치를 시켜가지고 진짜 내가 지금 말 빨리 하는 거 못 알아들어서 되는 거야. 이상한 특이한 예외를 만드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솔직히 그거는 나 거의 볼 수가 없고 동사가 나오면 관계대명사 거기다가 주격까지도 알 수 있다. 얼마나 쉬워. 이건 쉬운 거야. 우리에게 주는 문제야. 근데 문제는 뭐냐? 동사가 나오면 불완전해 보이거든. 근데 두 번째 경우 이게 중요하겠죠. 선행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빈칸이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가 주어 동사가 나와요. 동사만 나오면 당연히 불완전하지만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건 얼추라는 표현이 뭔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문장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완전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야. 1번은 그냥 보너스 문제인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문장의 완전성을 파악해야 되는 거야. 주어 동사마저도 없는 문장 가지고 뭐하러 완전성을 파악하겠어요? 그건 너무 쉽게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갖췄을 때 이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이 1형식이라면 완전한 문장이죠. 2형식이라면 보호가 필요하고요. 3형식이라면 목적어 필요하고요. 4형식이라면 목적어 2개 필요하고요. 5형식이라면 목적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목적격 보호가 있는지도. 그게 빡세죠. 그러니까 문장의 형식도 우리가 구별하는 게 만만치 않은데 어디에 뭐가 빠졌는지 그런 방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쓴다? 뒷문장의 완전성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뒷문장에다가 뭐 해본다고요?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는 거예요. 어디다가 넣어봐요?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하셔야 돼요. 솔직히 그것까지 알렸어고요. 웬만하면 동사 뒤에 어딘가에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자, 이 논리를 잘 따라오는 거야. 물론 니네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을 거야. 그치? 우리가 이제 저런 거 뭐 동격이라든가 영어 구별할 때 넣어보는 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논리를 기억할게요. 선행사를 뒷문장에 어딘가에다가 넣어봤더니 말이 돼. 집어 넣어봤더니 말이 돼. 집어 넣어봤더니 말이 된다는 건 원래 이 뒷문장이 완전했었다는 거야? 불완전했었다는 거야? 불완전. 집어 넣을 자리가 있다는 건 이렇게 얘기해. 비어 있었다는 거지. 그 자리가 바로 비어 있었다는. 비어 있으니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가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디까지 뭘 쓴 거예요? 관계 대명사를 써야죠. 근데 반대로 이 선행사를 뒷문장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했는데 어디에도 못 들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건 이미 꽉 채워져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꽉꽉 채워진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알만한데 이 논리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게 바로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부사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볼게. 왜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여기서 명사가 빠진 거죠. 목적어가 빠진 거죠. 이 새끼 왜 뺐을까요? 누구랑 똑같아? 선행사랑 똑같은 게 빼겠지. 맨날 이거잖아. 관계되면 같으니까 공통이 없는. 그러니까 같은 놈을 뺐는데 그 자리에 같은 놈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말이 돼야 돼. 그렇죠? 그냥 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잘 말이 돼야 돼. 그러면은 불완전한 거야. 근데 어디 넣어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건 뺀 게 없다라는 거죠. 안 빠졌으니까 못 집어넣는 거야. 알겠어요? 요 관점입니다.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요 논리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내가 한번 예문을 갖다 보여드릴게요. 볼게요. 뭐 할까요? That is the hotel. 쉬운 예문 하나와 어려운 예문 하나를 보여드리면 쉬운 예문부터 가겠죠. 그것은 호텔이다. 근데 어떤 호텔이냐? 자, 빈칸. We first visited 라는 문장을 한번 써보겠고요. We first met. 이런 걸로 일단 워밍업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것은 호텔이다. 어떤 호텔이냐? 우리가 처음으로 방문했던 호텔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호텔이에요. 자, 둘 다 구조는 똑같아요.
주어 동사 first까지 똑같이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한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고 한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이 문장이 불완전하다면 호텔은 사물이기 때문에 which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완전하다면 얘는 장소이기 때문에 where를 쓰면 되겠죠. 하나는 which고요, 하나는 where인 거야. 하나는 which고요, 하나는 where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는 아주 워밍업이기 때문에 자, 윗문장에 뭐가 들어가요? 윗문장이 which가 들어가고요. 아랫문장이 where가 들어가요. 왠지 그런 것 같아라고 느낌으로 풀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집어넣어보라는 거야. 뭐 말이니? We first visited the hotel. 우리가 처음으로 그 호텔에 방문했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자리가 있어서 방금. 근데 we met the hotel. 야, 우리가 호텔을 만났어요? 호텔을 만난 건 아니잖아요. 호텔이라고 만난 건 아니잖아요. 얘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부사 where. 결국 호텔을 만난 게 아니라 호텔에서 만난 거죠. 우리끼리 만난 거야. 우리가 호텔에서 우리끼리 만난 거야. 호텔을 만난 게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한다? 들어갈 자리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다가 in을 쓰게 되면. 그러면 이제 들어갈 자리가 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번에 또 뭐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which가 되는 거죠. 이런 거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관계부사 where.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which. 그리고 이놈의 in이 앞으로 건너가죠? 그러면 in이치가 되죠? 그 다음에 또 where가 되죠. 계속 돌고 도는 이 문제. 우리가 목관대에서도 이미 언급했던 이 문제가 또 완전성과도 관련돼 있다.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없으면 관계부사가 되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쉬운 예문이었지만 집어넣어보는 게 가장 확실한, 가장 그냥 느낌적인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요런 거는 좀 쉬우니까 조금 어려운 걸 갖다가 내가 한번 보여줄 테니까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Do you believe the reason 빈칸 He told us 와 앞문장으로 버리게요. I wonder 이줄을 간격을 좀 잘 못 맞췄네요. The reason he told us. 오늘 필기 글씨도 안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필기 마음에 안 들고. 분필 문제가 있나? 자, 볼게요. 해석을 해드릴 테니 니네가 한번 판단을 해봐. 만약에 우리 똑같이 the reason이 뒷문장에 들어갈 자리가 있다면 이때는 불완전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ich를 쓸 거예요. 근데 the reason이 뒷문장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부사 why를 쓸 거예요. 하나는 which가 들어가고 하나는 why가 들어가요. 근데 선생님 문제 잘못 낸 거 아니에요? 뒷문장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고 하나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잘해야 된다. 항상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딱 보이는 거는 다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뭐 나가 못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럴 때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어렵잖아. 자, 이제 해석을 해볼게. 해석이 어렵진 않지만 이 느낌을 내가 좀 주기 위해서 너는 그가 우리에게 말한 이유를 믿니? 라는 문장이야. 뭐 되게 단어가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잖아요. 근데 느낌을 너는 그가 우리에게 말한 이유가 믿겨서 야 저게 맞아? 저게 말이 돼? 이런 거고요. 아래 거 나는 궁금해. 뭐 궁금해? 그가 우리에게 말을 한 이유가 궁금해. 말한 의도가 궁금해. 저 말을 왜 했을까? 왜 우리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이런 게 궁금한 거야. 위에 거 야 너 제가 우리한테 말한 거 믿어? 말한 이유 믿어? 믿겨져? 그리고요. 아래 거 난 그가 우리에게 말한 의도와 이유가 궁금하다. 되겠어요. 내가 이제 느낌을 좀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의 답을 듣고서 내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결정했나요? 위아래에 하나가 y고요. 하나가 which가 되겠어요. 자, 각자 결정하신 다음에 정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겠어요.
정한이 정했어요? 윤솔이 정했어요? 예. 자, 위에 뭐 들어가요? 위에가 위치예요. 오케이, 맞았어요. 물론 뭐 5분의 2분의 1 확률이긴 하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그가 우리에게 말한 이유를 믿니? 그가 우리에게 뭘 말했어요? 이유를 말했어요. 오케이? 뭐 이런 거야. 이유를 말했어요. 너 왜 안 왔어? 선생님 아팠어요. 선생님 뭐 늦잠 잤어요? 뭐 늦잠 잤어요? 이유. 늦잠 잤어요? 안 믿는. 그러니까 뭐 학교 갔다 왔어요. 그 이유가 믿겨지냐는 거야. 근데 아래 건, 야, 그가 우리에게 이유를 말했다면 그게 왜 궁금해? 들었잖아. 그렇지? 그게 아니라 뭔가를 말한 거야. 딴 말을 한 거야. 근데 왜 저 말을 했을까? 이 상황에서 왜 저 말을 했을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한 이유가 믿겨지냐의 얘기와 그 다음에 뭔가 다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왜 했는지 결국 더 reason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이런 내용적인 판단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케이? 이런 건 아주 쉬운 거고 이런 건 아주 어려운 거죠. 중간에 애매한 경우들이 보통 더 문제가 많이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만 집어넣어가지고 잘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입니다. 바로 이어서 필기할게요. 복합 관계사. 오른쪽까지 네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공간이. 복합 관계사. 복합 관계사는 우리가 처음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종류에서 박스에서 필기를 했을 때 등장했던 거예요. 복합 관계사는 말 그대로는 아니지만 복합 관계대명사와 복합 관계부사가 있는데 관계사에다가 뒤에다가 뭘 붙이는 게 복합 관계사였어요? 뭘 그쵸? 그럴 때 이제 봤던 거야. 이제 그거 한번 정리하자고 필기로. 자, 그러면 복합 관계사는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또 적는 건 좀 노가다니까 그냥 제목 생략하고 복합관계 대명사와 뭐가 있겠어요? 복합관계 그렇죠. 그거 제목을 또 적긴 그렇고요. 그냥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관계대명사에다가 ever를 붙이면 뭐가 있죠? 약간의 띄엄띄엄 씁니다. 아래다 뜻을 적었거든요. whoever가 있고요. 그러니까 whoever 다음에 조금 띄어쓰자는 거죠. 좀 띄어쓰자는 거. 그 다음에 whichever. 그 다음에 therever가 없고 whatever. 이렇게 세 개가 복합관계 대명사가 되어 있어요. 관계대명사 4개 중에서 하나 뺀 3개에다가 ever를 붙인 경우는 복합관계 대명사. 그러면 이제 아래줄에다가 여기 한 줄을 더 넣게 있는 거죠. 여기다 뜻 적을 거거든요. 얘네들의 의미를 적을 공간을 남겨두고 복합관계부사는 역시 3개입니다. wherever, whenever,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owever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4개 중에서 하나가 빠져가지고 3개죠. 뭐 공교롭게 세 번째 게 therever가 whatever가 없지만 그딴 거보다는 일단 whoever, whichever, whatever, wherever, whenever, however 얘네가 바로 복합관계사라는 거고요. 자, 복합관계사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이거예요. 이 자리에 누굴 집어넣을지, 이 자리에 복합관계사가 잘 들어갔는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한다? 얘는 문법적 판단보다는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여기도 또 한 줄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해석이 중요해요. 각각의 복합관계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이 해석하는 방법이 경우에 따라서 내가 또 복잡한 얘기는 내가 그냥 흘려서 얘기할게. 막 명사절일 때, 부사절일 때, 양보의 부사절일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 조금씩 다른 걸 백날 외워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필요 없고 그냥 뜻은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한 가지. 이러려고 나한테 수업을 듣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어떻게 기억하느냐? 뜻을 어떻게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해요. 의문사. 갑자기 의문사는 왜 튀어나오는 거야? 의문사 뭐뭐 하더라도 라고 해석을 하세요. 이미 몇 번 독해할 때 나와가지고 보여드렸어요. 근데 저거 말고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다 기억하는 건 진짜 가성비가 떨어져. 효율성이 떨어져. 그냥 저걸로 하나를 기억하신 다음에 문장에다가 집어넣으면 돼.
니네가 그 정도의 문장을 갖다가 깔끔하고 약간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능력 자체가 독해 능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기억은 저걸로 하고 독해에서는 자연스러운 해석을 연습한다. 이거죠. 그러면 뭔 소리야? 이렇게 외워 그냥. 얘네들이 who, which, what, where, when, how가 원래 의문사였잖아. 그러니까 who의 말은 뭐예요? 누가 뭐뭐 하더라도. 지금 이 뜻 적어드리려고 지금 공간 비우는 거야. 이 뜻이 제일 중요해 지금. 복합공개사는 해석. 올바른 해석. 거기에 따른 알맞은 넣기. 자, 그러면 who가 누구니까 누가 뭐뭐 하더라도. 그러면 whichever의 뜻이 뭐겠어요? 어느 것, 어떤 것. 좀 범위가 좁으니까요. 어느 것을 뭐뭐 하더라도. 어떤 것을 뭐뭐 하더라도. whatever도 거의 똑같아. 근데 which보다는 범위가 넓어. what 뜻이 우리가 더 익숙하니까. 지금 뭐겠어요? 무엇을 뭐뭐 하더라도. whatever you want.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걸로만 외워주시고, 뭐 외울 필요도 없잖아, 솔직히. 뭐 좀 이미 알고 있지 않았어? 몇 번 들었으니까. 이걸로 어떻게든 해석이 된다니까. 내가 안 되는 걸 못 봤어. 굳이 다, 그러니까 뭐 가르칠 때 복잡하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긴 있거든. 근데 그게 소용이 없어, 그게. 나 웬만하면 쓸모가 있으면 내가 되게 이제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wherever는 뭐겠어요? 어디서 뭐뭐 하더라도. 니네가 깨닫는 게 더 나아, 이걸 뭐 이제 암기라기보다는, 아, 그렇겠네. where가 어디서 장소잖아. 그럼 wherever는 뭐겠어요? 언제 뭐뭐 하더라도요. 뭐 할만하죠? 할만한 게 아니라 뭐 그냥 머릿속에 쏙쏙쏙 그러니까 쏙쏙쏙 떠오르잖아. 근데 마지막에 however만 주의하실. how가 의문사로 쓰면 어떻게 얼마나의 뜻인데 오늘도 나왔지만 however만. 물론 그러나의 however가 아닙니다. 그러나 however는 뒤에 컴마 찍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뒤에 뭔가 더 나옵니다. 연결해서 뭐가 나와요? 그러면 뭐 있죠? 그쵸, 이거예요. 이것만 좀 잘 기억하세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이게 돼야 된다. 된다보다는 이렇게 해야 돼. 복합공개사는 저렇게 ever 붙은 게 6개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신 상태에서 저런 식으로 뭐뭐 하더라도 의문사의 뜻에다가 뭐뭐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독해만 잘하면 돼요. 문법 문제에서도 해석 잘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게 나오는데 딱 한 가지만 더 추가. 뭐냐면 오늘도 나왔던 거야. 만약에 이게 좀 유치한 문법들이었는데 문법 문제로서 문장 전환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이미 끝나고 이제 1학년 때 수준 정도의 문제긴 한데 얘를 뭐로 바꾸냐면 no matter 오늘 나왔죠. no matter 관계사 이렇게 바꿔주는 문제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하나는 챙겨두시면 되겠어요. 뭐 오늘도 이제 오늘 한 3번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whoever를 3칸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No matter who, no matter which, no matter what, no matter where, no matter when, no matter how 이거예요. 솔직히 또 솔직하게 내 진실을 보여드리면 모든 복합관계사가 저렇게 다 no matter 관계사로 바뀌지는 않아요. 안 될 때가 있거든. 근데 웃긴 거 뭐냐면 안 될 때는 안 물어봐요. 이거 뭐냐면 바꾸라고 해놓고 이거 이렇게 바꾸면 안 되지 너 바꾸지 않았는데 바꿨지 틀렸지 이게 안 나오니까 뭔가 바꾸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저걸 바꾸면 돼.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상하지. 그러니까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복잡하게 궁금하지 말고 이 뜻으로 다 껴맞춰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문장 전환 문법이라든가 이런 게 출제된다면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경우밖에 출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노매력 관계사라고 알아두시면 된다. 그 외의 경우가 나올 때에는 내가 내신 때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신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지역적이고 약간 특이한 것들은 내가 내신 수업에서 이것만 딱 언급해주면 그때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건 평소에 기억할 필요가 없어. 평소에는 이 틀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틀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필기한 2장 반 정도의 분량에 5페이지 정도의 분량만 기억하시면 내신 들어가서 조금 다른 것들은 그때그때 설명하고 다시 까먹고 어차피 모의고사에 안 나오니까 어차피 독해 해석하는 데는 의미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약간 분량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를 본다? 50페이지를 교재 50페이지를
자, 예문이 위에 4개, 아래 4개가 있죠. 결국 뭐다? 복합관계에서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넣는 것도 해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번갈아 가면서 우리 이제 한 분이 안 계신 관계로 둘이서 뭐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하면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거기다 끼워 넣어야 되는 거야. 오늘의 바램은 너네가 아무리 자연스러운 해석을 하더라도 일단 whoever 누가 뭐 하더라도 어느 것을 뭐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끼워 맞추는 연습이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오늘 배운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오케이, 누구부터? 정환이부터 해볼게요. 누가 성공하기를 원하더라도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 그렇지. 누가 성공하기를 원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아니 이재용 자식이든 아니면 그지 자식이든 지간에 성공하기를 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가 되는 거죠. 오케이? 아 잘했어요. 내 의도가 딱 들어갈게. 그렇게 하면 문장 이해되잖아. 그렇지? 이거 원래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라고 요구하는 문장인데 나는 그 필요 없다. 이걸로 된다니까. 2번에 윤소리. 나는 네가 무엇을 원하더라도 살 수 있다. 그치? 네가 뭘 원하더라도 사도 돼. 그러니까 원하는 거 뭐든지 사. 이게 되잖아 이게. 그 다음에 3번에 정환이. object라는 단어가 명사로는 대상 객체이지만 동사로 쓰이면 반대하다의 뜻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 object가 반대하다의 뜻이라는 거. 누가 반대하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치? 누가 반대야? 엄마가 반대하든 아빠가 반대하든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윤소리. 너가 무엇을 할지라도 그걸 잘. 그쵸? 네가 무엇을 하더라도 잘해라. 뭘 하든지 간에 잘해라. 무엇을 하더라도. 이게 한 큐 해결이 되는 거예요. 5번 다시 정환이. 너가 어딜 갈지라도 그쵸? 나는 원한다. 아니 잠깐만요. 그렇죠가 아니죠. You may go가 나왔고요. Whatever you want가 나왔는데 네가 어디를 원하다. 그러니까 뒷문장에다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You may go wherever you want. 네가 어디를 원하더라도 가도 돼. 가 되는 거죠. 네가 아무데나 원하는 데 가라는 얘기야. 네가 어디를 원하더라도 가도 돼. 가 되는 거죠. 끼워 맞추면 말이 나온다고. 한 가지로 하는 게 훨씬 더 쉽다고. 그 다음에 6번의 소리. 내가 언제 그녀를 보더라도 나는 그녀의 엄마에 대해 생각. 그렇지. 자연스러운 해석은 나중에 하도록 하시고 지금은 끼워 맞추는 게 된다는 거야. 언제 그녀를 보더라도 아침에 보든지 밤에 보든지 뭐 여름에 보든지 저녁에 보든지 뭐예요? 엄마 생각이 나. 얘만 보면 엄마 생각이 나. 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정원이. 어디서 너가 갈지라도 네가 어디를 가지라도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네가 어디로 가더라도 나는 나는 널 따라갈게. 그렇죠. 내가 너를 따라갈게가 되는 거죠. 뭐 좋은 건 나쁜 건지 모르지만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쫓아갈 거야. 가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however가 나왔네요. 해보세요 윤소리. 홈브리. 투라한, 누추한, 겸손한이라는 긍정 개념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누추한, 초라한. 아무리 그것이 초라할지라도 집 같은 장소는 없다. 그쵸?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우리 집이 짱이야. 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의 해석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로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의미 파악이 더 자연스러워진다. 까지가 되겠어요. 내가 좀 서둘렀는지 생각보다 일찍 끝났는데요. 어떻게 하지? 그것도 적사를 시작하기는 좀 그런데. 잠깐만요.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만 확인할게요. 진도에서 뭔가를 빠뜨리거나 했다면 이런 시간에 하는 게 좋으니까. 관계사 됐고, 그러니까 뭐 독해야 빠뜨린 거 없겠지만 됐고, 격패탄, 계승요법, 대명사, 관계명사 했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어요. 약간 늦게 시작한 거 있긴 한데 뭐 그래도 단어 시험 본 것 때문에 많이 늦게 시작하지는 않았으니까 한 10분, 15분 정도 약간 우리가 수업에 영향을 맺은 것 같긴 한데 또 뭐 더 시작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여기까지만 끝내도록 하겠고요. 오케이. 그럼 윤소리는 그러니까 내가 더 공지사항 알려드리고 윤소리는 귀가하고 너는 단어 시험 보고 해야 된다. 오케이. 자 숙제 알려드릴게요. 책을 보여도 드려야 되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앞에서 빵꾸난 게 있었네요. 저기 프린트 문제 풀어서 윤소리가 어휘 파트 지금 하고 있는데 채점해봤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정환이는 오늘 거, 그러니까 지난주 받은 거 풀었어요? 몇 개 됐어요? 한 개 됐어요. 오케이. 이런 문제들 이제 딱 이제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유형들은 좀 이제 잘 해놔야겠다. 이제 우리가 주제랑 빈칸 위주로 문제를 푸는데 되겠다. 그러니까 숙제 보여주겠구나. 그 다음에 이게 교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2 빈칸 추론인데 앞쪽은 연도가 좀 옛날 구식 문제여가지고 짧고 쉬워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내 의도를 잘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하면 돼. 뭐 틀린 문제만 딱딱딱 포인트 잡아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출은 또 아까우니까 안 하고 넘어가면 그리고 또 줘야 될 거는 없고 화요일날 내가 다 준비를 해놓고는 초반에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이제 멘탈 나가가지고 윤술이 이번에 그 화요일날 본 거에 듣기를 3개나 틀렸어요. 틀린 거 없었는데. 그래요? 마킹 그랬나봐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듣기로 되게 됐을까 그래갖고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혹시 잤냐? 했는데 뭔가 마킹이 잘못인 것 같나 보네요. 맞아요. 그냥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채점 잘못한 거잖았더니 정환이 거랑 비교해보니까 채점은 똑바로 했네요. 자, 그러면 숙제를 보여드릴게요. 숙제를 먼저 독해부터. 독해가 아무래도 다음 주 토요일은 휴강이기 때문에 2주치니까 근데 그렇다고 2주치를 갖다가 똑같이 2배를 해주게 되면은 내가 수업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새로운 교재가 시작됐죠. 빈칸 교재, 고이 빈칸 상번이긴 하지만 1부터 40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환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1부터 19번을 갖다 먼저 드렸잖아. 그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갖고 와. 하고 논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이제 맛보기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할 것 같으면 결국 이 교재를 하게 됐으니까 공통으로 하잖아. 애들은 안 틀리고 너 혼자 틀렸을 것 같은 문제를 갖다가 내가 좀 생각을 해서 그때 너를 따로 풀이해주고 그 다음에 본반에서는 이제 다른 애들 틀린 거라든가 아니면 겹치는 거를 하겠어요. 그래서 40개면 뭐 적거나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한 번 수업에서 해결이 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주제처럼 지금 마지막에 25개 하다가 20개로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보니까. 근데 얘는 초반이다 보니까 한 번에 40개를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문법도 좀 숙제가 있겠네요. 왜냐면 이제 오늘 챕터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5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51부터 문법을 51부터 58페이지까지 풀어오시고요. 그리고 아까 나랑 수업 시작하면서 내가 관계사 한번 쫙 정리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필기를 한번 복습해오세요. 물론 세부적인 사항을 여러분들은 좀 더 기억해서 내가 물어보겠지만 그 흐름을 쫙 기억하는 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단어는 화요일날 클리닉하러 와서는 36과부터 42과를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다다음 주에 토요일이죠. 다음 수업 때 토요일의 경우에는 43과부터 49과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독해 숙제, 그 다음에 문법, 복습, 그 다음에 단어는 클리닉과 본반 수업,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3월 1일 날은 수업이 휴강이니까 3월 8일 토요일부터 이렇게 하면 이제 2월달, 3월달이 4번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얼핏 얘기했죠. 5번 수업하게 되면 이게 좀 원비의 상승이 있는데 또 돈 내라고 하기도 이게 뭐 공짜로 돈 받는 거 아니지만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4번 수업을 하고 4시간 늘리니까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9시부터 1시까지의 이제 좀 빡셀 수 있겠지만 한번 열심히 곧 또 내신이니까 거의 뭐 이날 수업한 다음에 다음 주부터 바로 내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중간에 여러 가지 좀 카톡 우리 대학 한다음이기 때문에 학교 교재 같은 거는 내가 좀 물어볼 테니까 그래야 나도 좀 미리 준비한 다음에 이날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 주에 내신 대비 바로 들어간다면 내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이제 뭐 나도 이따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한 번 정도 수업한 다음에 15일부터겠죠. 15일부터는 아마 내신에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면 광교고가 내가 광교고 스케줄 봤더니 4월 20일부터 중간고사예요. 니네가 원래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작년에는 좀 늦었었는데 이번에는 시험이 빨라요. 그러니까 보통 4월 말인데 4월 21일. 그러니까 평소보다 한 주가 더 빠르니까 4월 그러네. 잠깐만. 그런 애가 아니라 지금 이러고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심각하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 하면은 그래요.
2학기 때도 6번 한 다음에 내신 대비 내신 시험 보긴 했었는데 그래 당연히 4시간 놀렸어야 되나. 이거 내가 잘 판다. 6번 내신 대비한 다음에 이제 6주 대비한 다음에 6주니까 뭐 짧은 기간 아닌데 6번이라고 하니까 되게 짧게 느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딱 결정. 오케이. 15일부터는 내신. 이걸 더 늦추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정규 수업한 다음에 바로 내신 들어갈 계획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계약한 다음에 좀 학교 정보 같은 거 나한테 잘 물어보면 답장도 해주시고요. 오케이. 하여튼 뭐 아직 방학은 좀 일주일 동안 남긴 했지만 학기 개학 준비 잘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 잘 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이제 또 짜타치는 것 같으니까. 오케이. 수고했고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에 만나러 가겠어요. 그 사이에 클리닉은 만나긴 했지만 그 다음에 3월 클리닉은 화요일 5시인 걸로 나 일단 알고 있을게요. 그치?